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관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오래 동안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뭐 장마치고는 큰 수해 안 나고 그리고 막 더울 때인데 부산에 난리 났잖아요. 그 저기 눈먼카고님이 맨날 쓰는 표현 뭐 나는 모르겠고 근데 부산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보통 장마철 되면 뭐 그거 이상으로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에 수재 난 거 보면 우리는 거의 안 난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거 아니지.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부산 그게 또 인제라는 동뭐 그렇게 하던데. 예. 하여간 올해는 특이하게도 장마가 깁니다. 늦장마. 아유. 지금 땡볕이 지금 쨍쨍 내리쬐야 할 이 시기에 가장 더워야 될 텐데 안 더워서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더울 때 안 더우면 또 이 네. 자연의 이치가 또 좀 안 좋거든요. 지금 곡식들이 또 이렇게 꽝꽝이게 여물 때인데 해가 없으니까. 곡식들한테 해가 안 가겠죠.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 그러면 비엘 이면 약간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약간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약간 제목에 히말라야 클로즈란 말이 있더라고. 그 이면약관이 벌써 우리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주제. 히말라야 뒷면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지상약관인데 원래? 아니라고 내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상약관이 원래 그게 맨 위에 있다고 페르만트 클로스였어요. 우기지 말고. 모르면 우긴데 남자 일단 이게 뭐냐. 멋지다. 저거랑 약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또 이렇게 사람 선동하고 이어놓고 그러세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우, 저게 에베레스트인가? 아마도 내가 뭐 히말라야라고 검색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산이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히말라야 산맥 중에 제가 높은 게 에베레스트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멋지네. 저게 언제 찍었노 사진이? 뭔데 저게 다 보일 정도면 공기가 꽤 맑아.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해운회사 약관에서 도대체 나오느냐. 이건 바다하고 산인데. 나는 알지. 시청자들이야 뭐 모르시겠지만 나는 알지. 배에 보면은 그 도시 이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지명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죠. 내가 근무했던 그 이스라엘 설사는 예. 항구 이름을 많이 썼죠. 항구 이름, 도시 이름, 뭐 저기 그 군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명이 많이 쓰이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또 현대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좋은 내용의 명사, 뭐 석세스, 뭐 딴 것도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요새 또 저기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들어가고. 군함에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명 들어가다가 요새 도산 안창호함, 뭐 세종대왕함 이런 식으로 또 이름 들어가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힌트 얻으셨겠지만 배 이름 때문에 이거는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안 내려가. SS 히말라야라는 배가 있었답니다. 이 배가 영국의 여객선인데 1948년부터 1974년까지 운항을 한 여객선인데 꽤 오래 한 건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던 그 승객 한 명이 약 5, 6m 아래 부둣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승객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티켓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Passengers and their baggage are carried at the passenger's entire risk. entire
완전한 리스크로 나는 모르겠고 이건 완전 승객의 승객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지지 않겠다. 계약서는 그런 책임지지 내용이고 않겠다. 예. 또 어떤 말이 있냐면 The company will not be responsible for 그러니까 for 이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And shall be exempt from 이하에 대해서는 면제다, 면책이다. 뭐냐면 all liability respect of any damage or injury. 그러니까 어떤 화물에 대한 데미지겠지. 데미지와 인절이니까 어떤 그 부상에 대해서 어떠한 라이어빌리티가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면제되고 책임도 없다. 네. whatsoever 어떤 경우라도 of or to the person 이 개인의 또 개인에게 of any passenger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의 티켓이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승객 운송 계약이죠. 승객 운송 계약에 대해서 승객이 발생하는 뭐 사고라든지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계약서에다 지금 적어놓죠. 넣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선박회사 쪽에 불법행위 책임을 갖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관리를 갖다 똑바로 안 했을 때는 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보게 되면 계약이라는 게 있고 불법행위라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나가다가 내가 언젠가 네. 법학 개론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그런가요? 한 30년 전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소송으로 이제 소송을 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면책이 됐으니까 소송으로서는 손해배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잔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운송계약은 누구랑 체결했어요? 선사랑 체결했잖아요. 선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약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는 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에서 나와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히말라야 약관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이 소송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소송을 제기 안 했나? 여기에 대해서 그 이런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못했던데 이제 그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 소송을 갖다 제기를 한 거죠. 우리 또 조간이 또 진도를 앞서가는 바람에 김수 팍 새버렸는데 그래서 원고가 그 배의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그렇죠. 영국 법원에서는 티켓에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의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면책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송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그냥 저 선장하고 갑판장이 내가 지금 이 그 배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 하고 소송을 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서 오케이 너희들이 책임져라. 책임져야죠. 책임을 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또 선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선주나 갑판장한테 또 보상을 갖다 해주는 그런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사가 열받으니까 선주가 그러니까는 운송인이 아니고 거기 종업인한테 소송을 갖다 걸었을 때도 종업원도 똑같이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끔 선화증권에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운송인들이 이행 보조인들의 면책 조항을 약관에 기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부른다. 히말라야라는 배로부터 생긴 사건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약관 이름을 히말라야 약관이다. 그래서 저게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또 무슨 뜬금없는 얘기 하려고. 배가 산으로 갔다. 그런 속담이 뜨고. 그거는 사공이 많으면이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히말라야 약관이고, 요런 내용이 이제 BL 이면약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 상법에도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알고. 어, 이런 걸 제가 찾아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 저는 아주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조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다 하시는데 물어보기. 궁금한 게 있으면 나 찾아.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789조의 3, 내가 또 2년 만에 3은 또 처음 보네.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해가지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 제목 보니까는 이제 비계약적 청구가 아니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도 이를 적용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죠. 비계약적 청구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운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히말라야 약관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안 보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상법이 만약에 적용되면은 그러면 선화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이 없더라도 있는 거랑 똑같다.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도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있지. 오, 리얼리.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내용 안 썼는데 예.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68년도인가 또 이제 개정되잖아. 그게- 그때 이제 이걸 원래 요 사건이 5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60년대 개정할 때 당연히 반영하지. 아닌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책임 제한에도 똑같이 이제 된다. 이게 이제 사망이고. 그래서 히말라야 약관이 우리나라 법에도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 법에 있으니까 이제 선화증권에서 빼먹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고. 알람이 울렸네요. 그러면 그 우님이 궁금할 땐 rate how much?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